10명 중 1명이 앓을 정도로 흔한 어지럼증. 증상이나 원인 질환이 다양해 진단과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질환이라고? 실제로 어지러움증을 동반하는 원인 질환으로 이석증과 뇌경색, 전정신경염, 메니에르병, 전정편두통 등 종류가 굉장히 많다. 건강 A to Z, 이번 시간에는 툭 하면 핑 도는 어지러움증 말끔하게 해결해보자. 네, 갑자기 머리가 핑 돌면서 눈앞이 캄캄해지는 경험들 다들 겪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어지럼증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바로 이석증이나 메니에르, 뇌경색 등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건강 A to Z, 오늘은 내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인 이 어지럼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 계신데요. 네. 유니온병원 신경과 권혁환 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 어지럼증은 국민 10명 가운데 1명이 앓을 정도로 아주 흔한 그런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원장님, 누구나 겪을 수 있다고 가볍게 여겨서는 절대 안 된다고요? 어지럼증이란 인체의 평형 기능이 균형을 잃으면서 뇌에서 느끼는 불유쾌한 감각을 얘기합니다. 전체 인구에서 20-30% 정도가 어지럼증을 경험하게 되고 75세 이상에서는 병원을 방문하는 가장 많은 원인이기도 합니다. 어지럼증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어지럼증 자체에 의한 일상생활 장애, 어지럼증의 재발에 대한 불안, 우울 등의 심리적 문제, 또 보행 불균형에 의한 허리, 골반, 무릎, 발목 통증, 인대 불안정성 등의 관절 문제, 노인에서의 낙상 및 골절 가능성 증가에 의한 2차적인 사회활동의 제약에 따르기 때문에 어지럼증의 진단과 치료는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에는 크게 말초신경과 중초신경의 상호작용이 중요한데, 말초신경에는 공간을 인지하는 시각, 그리고 안구운동, 수직, 수평, 회전운동을 조절하는 전정기관, 그리고 우리가 땅을 밟고 서 있는 감각을 느끼는 체성감각신경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말초신경에서 받아들여진 정보는 중초신경인 뇌와 척수에서 통합 조절되어 균형을 유지하게 됩니다. 어지럼증으로 신경과를 방문을 하시게 되면 자세한 문진과 함께 신경학적 진찰을 시행하고, 그 이후에 이런 여러 가지 말초신경 검사와 중초신경을 확인하는 뇌 MRI, 척수 MRI, 뇌혈관 MRI 중에서 환자분에게 꼭 필요한 검사를 선택을 해서 어지럼증의 원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네, 이 어지럼증을 검사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어지럼증에 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잠깐만. 왜? 200만 원! 왜? 뭐가 200만 원인데? 이놈 옆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아주 그냥. 이 봐봐 이거. 언니 가방 산다더니 엄마 진짜 샀네. 뭐 가방? 야, 집에 가방이 이래 많이 또 산다고. 언니 곧 있으면 있잖아, 대학 친구들 만난다더라. 대학 친구들 쫙 모이면은 가방 필요하지 않겠나? 샀어. 결국엔 샀네. 대학 친구들만 해 가방은 뭐? 대학 친구들 만나는데 그 사이에 언니가 예전에 사귀었던 그 남자가 없지 않겠나? 그럼 그 남자한테 나 이렇게 잘 살아? 라는 걸 좀 보여줘야 하잖아. 아니 나는 여자들 심리를 알다가도 모르겠다. 아니 어차피 다 끝난 사람인데 잘 보이가 뭐 하려고?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여자의 자존심은 끝이 없어요. 아유, 남자들은 뭐 메이커 이런 거 모르고 옛날 여자한테 관심도 없거든. 이거든. 요즘 남자들도 아는 사람 많거든. 그리고 이 가방이야말로 여자의 자존심이 알겠나? 자존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무슨. 이 봐라. 완전 기분 째지네. 날아간다. 막. 아유, 기분은 무슨. 오늘은 불금이잖아. 그래서 기분이 좋은 거지. 좋은 거지. 불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금. 불금 같은 소리야. 놀래라. 왜 이러는데? 뭔데 이거요? 큰일 날 뻔했네. 이거? 못 보는 건데 뭔데 이거 어디서 샀노? 왜 그러노? 원래 있던 건데.
원래 있던 거. 원래 있던 가방이 200만 원씩이나 알아. 내 이거 모를 줄 알아. 그게 무슨 말이지? 안 무슨 말? 들리네. 안 들려. 아니 내가 벌어서 내 돈 주고 내가 샀는데 뭐가 어때서? 진짜 너무한 거 아이가? 누구는 결혼할 때 다 사준다 하지만 나는 이런 거 하나는 받은 적도 없고 내가 내 돈 벌어서 샀다. 안 그래도 서러워 죽겠네. 아니 명품백이 밥 먹여주나? 가방 하나 200만 원이 뭐 200만 원이 이번 달에 들어갈 돈이 얼마나 많은데 뭐 어버이날도 있고 얼마나 많은데 빨리 환불해라. 내가 평소에 가방 뭐 들고 다니더노? 몇만 원짜리 들고 다닌 사람이 이 나이 40 넘어가지고 정말 볼품 없이 그렇게 들고 다닐 사람 내밖에 없지 싶다. 아니 명품백이 밥 먹여주나? 자기 분수를 알아야지. 이게 말이 그 많고 가지고. 머리. 자기 지금 쉬워하지 마라. 진짜 어지럽거든. 쓰러질 것 같다고. 쓰레기를 줘. 거짓말하지 마라. 언니 그러고 보니까 빈혈 있잖아. 진짜인 것 같다. 빈혈 같은. 아니다. 봐라 언니 얼굴도 창백한 게. 진짜 맞다. 오빠 맞다. 아니다. 너 언니 분리할 때만 하니까 한다. 아니다. 그래가지고 헌혈도 못하잖아. 기억 안 나나. 깨질 것 같아. 진짜가? 그래. 자기 진짜가? 진짜 부부 맞나? 안 되겠다. 선미야. 119 신고 좀 해라. 빨리. 전화 좀 해라. 119. 119 잠깐만. 야, 걔 119 그걸 왜 가? 나 진짜 머리 너무 아픈데 용서해 줄 거지? 일 아픈 사람 용서해 줄 거지? 아니 그래 뭐 자기가 중요하지. 저게 중요하나. 가방 따위 뭐 맞지. 돈 갚아 나가면 된다. 몇 개월인데? 일시불. 2억.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어지럼증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빈혈이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두 분 과연 정답이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일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 이 빈혈은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가 부족해서 숨이 차거나 아니면 전신에 힘이 빠지는 그런 증상이거든요. 근데 어지러움증도 흔히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지러움증의 원인은 많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빈혈일 것 같습니다. 저는 정답을 O라고 이야기할까요? X라고 이야기할까요? 지원 씨하고 반대예요. 왜냐하면 보통은 지원 씨처럼 생각할 거예요. 어지러움증이 빈혈 때문에 생긴다. 근데 저는 사실 어지럼증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석증이랑 뇌경색. 그래서 이 빈혈도 물론 어지럼증을 동반하긴 하겠지만 가장 큰 원인이 뭘까가 문제니까 저는 X로 하겠습니다. 누가 정답인가요? 예, 이번 문제 정답은 철원 씨가 맞히셨습니다. 예, 보통 어지럽다고 하면 빈혈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철분제도 많이 드시고요. 그런데 피 검사를 해보면 대부분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빈혈의 정도가 심하거나 갑자기 다량의 출혈이 있을 경우에 어지럼증을 호소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빈혈의 증상은 어지럼증보다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전신 위압감, 피로감, 호흡곤란이나 결막 창백 등이어서 실제 어지럼증의 원인으로 빈혈은 좀 드물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지럼증의 원인은 크게 말초성과 중추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말초성은 대부분 귀에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석증이라고 불리는 양성 돌발 두위현운, 메네르병, 전정신경염, 전정발작 등이 있겠고 중추성 원인으로는 뇌졸중, 척추 뇌기저 혈류 부전, 편두통, 기립저혈압 등이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지럼증의 원인으로 빈혈은 드물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어지럼증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기야, 왜? 내 대신 임신한 거가? 아니 뭔 소리야 너? 아니 이거 뭐가? 완전 만삭 임신인데 이거? 이 배 으짤낀데. 에이 나올 때 좀 나오겠지. 내 배 식는 거라. 그러고 보니까 오빠 진짜 요즘은 살 많이 찐 것 같다니까. 몸무게 재봤나? 이제 곧 여름인데 살 좀 빼야 되지 않나? 진짜 아침부터 여자 둘이서 진짜 인신공격 장난 아니야. 아이 인신공격이 아니고 그래. 걱정돼서 가잖아. 이거는 진짜 한 내 쌍둥이는 들어가 앉아있다 지금. 됐다. 그만해라. 듣기 싫다. 사가지고 뭐라 하지 마라 진짜. 근데 해결도 진짜 너무하네. 그러니까 너무했다 정말. 내가 자기한테 자꾸 몸무게 물어보면 기분 좋나? 나는 45kg거든. 나도 45kg인데 언니랑 나랑 똑같네. 45kg? 네가 그래. 야
구라치지 마라. 다리 한쪽만 그렇겠지. 장난하지. 네가 얼마가 45kg인지 말 상태 들어주고. 몇 킬로 보이는데? 보면 모르나. 사이즈가 딱 봐도 60인데. 와, 난 자, 60도 작게 쳐준 거다. 자, 난 이 논란에서 빠지도록 할게. 왜 빠지는데? 언니 몸무게는 여자한테 민감한 문제니까. 왜 또 게임 또 졌나? 왜? 털프가 떨리고. 머리 어지러. 왜? 자기야 또 어지러워. 체했나? 자기야 왜 카는데? 이 덩치에 마르지도 않았는데 무슨 어지럼증이고 어지럼증은. 언니 무슨 소리야? 너 마른 거랑 뚱뚱한 거랑 그게 무슨 상관이고 어지러운 거랑 상관없지. 그리고 오빠 어렸을 때부터 어지럼증이 심했단 말이야. 그래서 맨날 토하고 그래서 맨날 119 부르고 그랬단 말이야. 맞다니까. 어지럼증 또 시작되는갑다. 아니 이렇게 살도 많고 튼튼해 보이는데 무슨 어지럼증이에요 어지럼증은. 아니 그럼 뭐 마른 사람만 어지럼증 있나? 그런 거랑 상관없다니까. 오빠 이렇게 뚱뚱해 보여도 그래도 어지럼증 있다니까. 아가씨는 없잖아요. 뚱뚱해서 어지럼증이 없잖아요. 난 말랐잖아. 말랐으니까 어지럼증이. 아무튼 오빠 어지럼증 있다. 빨리 119 불러야 되겠다. 빨리. 아가씨는 감성이 말랐고요. 네, 오해와 진실 오늘 두 번째 문제는 마른 사람이 더 어지럽다입니다. 마른 우리 김철원 씨, 이지연 씨, 네. 마른 몸매의 소유자들인데 정답 O일까요? X일까요? 저도 예전에는 말랐는데 결혼 후에 점점 이렇게 불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안 어지러워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지연 씨 보면 아시겠지만 지연 씨가 다이어트를 이제 과도하게 해서 예뻐지긴 했는데 뭔가 이렇게 눈도 탁해 보이고 뭔가 뼈밖에 없잖아요. 누가 봐도 눈앞에 좀 핑 돌 것처럼 뭔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마른 분들이 좀 더 어지럼증을 느끼지 않을까 싶어서 O로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좀 건강한 다이어트로 좀 날씬해지기는 했지만요. 제가 꾸준한 운동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하거든요.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체형은 어지럼증과 별 상관이 없을 거예요. 정답은 뭔가요? 예, 이번 문제의 정답은 지연 씨가 맞추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적절한 체중 관리가 가장 좋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급격한 체중 감소는 주로 안 좋은 증상인 경우가 많죠. 또 심리적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그런 우울증이 있는 분들은 저체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과체중이신 분들 또한 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대사성 질환에 의한 혈관성 어지럼증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체중과 어지럼증의 관련성이 높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지럼증은 체온과는 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서 원장님께서 어지럼증은 중초성 어지럼증, 말초성 어지럼증으로 나눠서 또 증상을 달리 볼 수 있다고 해주셨어요. 네. 각각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텐데 먼저 중초성 어지럼증 여기에 대해서 좀 알려주실까요? 평형을 유지하는 중추신경은 뇌의 아래 뒷부분에 있는 소뇌와 연결되어 있는 뇌줄기에서 담당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위에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 그리고 혈관이 좁아지는 척추 뇌기저 혈류 부전이 있을 경우에 어지럼증이 가능하고요. 그 이외에도 뇌종양이라든지 퇴행성 뇌질환, 척수질환, 그리고 귀로 혈류를 공급하는 혈액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어지럼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몇 가지 사례를 보시면 갑자기 어지럼증이 발생하고 오른쪽으로 몸이 쏠린다고 내용을 하신 남성분인데 뇌 MRI를 촬영을 해보니 오른쪽 소뇌에 급성 뇌경색 소견을 보였고요. 다른 분은 한 달 동안의 어지럼증으로 오신 여성분인데 다른 병원에서 치료하다가 어지럼증이 계속되고 손이 떨려서 오셨습니다. MRI를 찍어보니까 왼쪽 소뇌에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한 뇌경색 소견을 보였고요. 또 회전성 어지럼증과 간간이 있는 두통으로 오셨던 분은 소뇌에 이렇게 동그란 게 보이시죠? 뇌수막종으로 밝혀졌습니다. 몇 년간의 어지럼증으로 MRI를 촬영하신 분은 소뇌 교각에 종양이 발견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세 불안정이 심한 어지럼증, 치료에 반응이 없는 어지럼증, 두통이나 손떨림처럼 다른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되거나 어지럼증이 오래됐을 경우에는 중추성 어지럼증에 대한 검사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말초성 어지럼증에 대해서 궁금해지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흔한 증상이 이석증이라면서요. 그 이석증이 귀에서 작은 돌들이 엉뚱한 곳으로 들어가면 생기는 질환, 그거 맞나요? 네. 이석증은 돌이 빠졌다, 달팽이 빠졌다라는 얘기를 듣고 많이 오시는데 정식 명칭은 양성 돌발 두위 현운입니다. 양성, 경과가 양호하고 돌발,
갑자기 짧게 발생하고 두위 현은 머리를 움직일 때 생기는 어지럼증을 얘기합니다. 귀 안에 있는 전정기관에서 이석이 빠져서 반고리간 내를 돌아다니게 되면 자세 변화에 따른 어지럼증이 생기는데 원인은 불명인 경우가 제일 많고 두부 외상같이 머리에 충격을 받았다든지 편두통이 있는 경우에 많이 동반이 됩니다. 치료는 이석정복술이라고 빠진 돌을 원래 있던 이석기관으로 다시 집어넣으면 대부분은 좋아지시는데 간혹 좀 어려운 이석증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석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했는데도 계속 어지럽다고 오신 남성분인데 검사를 해보니까 귀 안으로 빠진 이석이 서로 엉겨붙어서 덩어리를 형성해서 이렇게 반고리관 안에 끼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드문 경우고요. 이런 경우는 입원을 해서 열심히 치료를 한 다음에 어지럼증이 좋아지셔서 퇴원한 경우입니다. 그 이외에도 이석증은 빙빙 도는 어지럼증 말고 다른 여러 가지 증상으로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75세 남성분은 어지럽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이 계속 머리가 무겁다라고만 얘기를 하셨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이석증 소견을 보였습니다. 연로하고 인지기능에 저하가 있는 경우에 증상 표현이 애매해서 이런 경우에는 전정기능 검사를 통해서 원인을 찾아봐야만 합니다. 이 말초성 어지럼증의 원인으로 이석증만큼이나 또 흔한 질환이 있다고 원장님 제가 들었거든요. 전정신경염이란 건데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전정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특징을 제가 살펴보니까 심하게 감기를 앓은 후에 갑자기 발병한다고 들었거든요. 맞는 말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전정신경염은 바이러스 감염 이후에 오른쪽 왼쪽 중에 한쪽의 전정 기능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생기는 질환이고요. 특징으로는 오른쪽 왼쪽 중에 한쪽에 전정신경염이 있는 쪽으로 몸이 쏠리고 그리고 눈이 튀는 안진이 염증이 있는 반대쪽으로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왼쪽에 전정신경염이 있을 경우에 오른쪽으로 눈이 튀는 안진이 관찰되는 게 특징입니다. 하루 동안의 빙빙 도는 어지럼증으로 오신 분으로 최근 감기 병력이 있었고 몸은 오른쪽으로 쏠리고 전정 유발근 전이 검사를 해보니까 좌측에 비해서 우측의 전정 기능이 감소된 소견을 보였습니다. 안진 검사상에서는 눈이 왼쪽으로 튀어서 우측 전정신경염으로 진단을 할 수 있었고요. 전정신경염의 치료는 급성기 동안에 어지럼증을 가라앉히고 이른 시기에 평형 재훈련 치료를 해서 균형 기능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이 전정신경염에서는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는데 손해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전정신경염과 유사한 증상으로 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시다든지 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혈관성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중추성 어지럼증과의 감별이 꼭 필요합니다. 전정신경염과 유사한 증상으로 병원을 오셨는데 이렇게 손해의 급성 뇌경색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메니에르병은 귀안 내림프에 물이 차서 생기는데 정상과 비교해봐서 귀 안의 전정기관과 달팽이관이 빵빵해져서 귀고혈압이라고도 합니다. 반복적인 어지럼증과 난청, 이명, 귀 충만감이 특징이고요. 편두통과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청력검사에서 저주파에서 청력이 떨어지는 게 특징입니다. 이명과 어지럼증으로 오신 남성분인데 오른쪽 귀에서 바람 소리가 나고 귀가 막힌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5년 전, 한 달 전 어지럼증이 있었는데 병원에서는 이석증이라는 이야기만 들었다고 합니다. 청력검사를 해보니까 고주파에서는 괜찮은데 저주파에서 좌측에 비해 오른쪽 청력이 이제 명확하게 떨어지는 소견을 보여서 메니에르로 진단이 됐고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어지럼증이 생긴다면 이석증 말고 혹시 다른 원인이 아닌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메니에르병의 치료는 급성기 때 어지럼증을 가라앉히고 증상이 자주 재발한다면 이뇨제 같은 예방치료를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증상이 조절이 안 될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도 고려를 하고 음식은 싱겁게 드시는 게 좋겠고 또 사무직이나 전문직 종사자에게 메니에르병의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게 치료에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지럼증의 다양한 원인 질환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어떻습니까? 그 외에도 다른 어떤 원인 질환들 있을 수가 있을까요? 예, 많은 원인들이 있습니다. 전정발작이라는 질환은 전정신경이 혈관에 의해 압박을 받아서
발작성 어지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주로 고령에서 흔한데 그 이유는 고혈압과 동맥경화 때문에 혈관이 딱딱해져서 신경을 잘 누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MRI 사진을 보시면 이 8번이라는 전정이 신경 위로 혈관이 지나가는 모습이 보이고, 수술실 사진에서 하얀 전정신경을 혈관이 감싸면서 누르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전정발작은 약물 중에서 항뇌전증제에 반응을 잘하고 심할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83세 남성분은 수년 동안의 어지럼증으로 여러 군데 병원을 다녔으나 호전이 없어서 오셨고요. 버스를 타고 가다가 커브를 돌 때, 오래 달리기 할 때 짧은 시간 쓰러질 정도의 어지럼증이 있었다 그러고 다른 병원 MRI에서는 정상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정발작이 의심이 될 경우에는 전정의 신경을 세밀하게 볼 수 있는 특수 MRI를 촬영을 하는데요. 보시면 오른쪽 전정신경과 혈관이 교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확대한 사진이고요. 이분은 항뇌전증제를 복용한 이후에 발작성 어지럼증이 완전히 소실이 됐습니다. 이렇게 전정 발작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일반 MRI를 찍으면 놓칠 수 있어서 특수 MRI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전정 편두통은 편두통과 어지럼증이 같이 동반되는 증상인데요. 편두통 환자의 50% 이상이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또 두통은 없이 어지럼증 단독으로만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두통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지 진단이 가능한 질환입니다. 어지럼증과 두통으로 오신 여성분이신데 이전에 편두통의 과거력이 있었고 뒷목에서부터 올라오는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셨습니다. 뇌혈류 검사와 신경검사 상에서 편두통에 합당한 소견이 보였고 경추 엑스레이에서 일자목을 보였습니다. 최근 사무실 근무가 많아지고 스트레스가 높아지면서 뒷목에서부터 올라오는 경추 유발성 편두통이 점점 그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정 편두통의 치료는 일반적인 편두통의 치료 원칙과 같습니다. 규칙적으로 생활하시고 두통이 자주 있으면 약물로 예방 치료를 하고 두통이 심할 경우에는 후두부 신경 차단술이나 목과 어깨의 도수 치료를 해서 근육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좋습니다. 만성 편두통으로 이행됐을 경우에는 보톡스 치료가 아주 효과적입니다. 기립 어지럼증은 누워있거나 앉아있다가 일어설 때 발생하는 어지럼증이고 크게 일어설 때 혈압이 떨어지는 기립성 저혈압과 일어설 때 맥박이 빨라지는 기립성 빈맥으로 나뉩니다. 자율신경 기능의 이상으로 발생을 하고요. 원인으로는 신경성 원인과 비신경성 원인, 그리고 약물 중에서도 전립선 비대증 때 쓰이는 알파 차단제들이 기립성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일어설 때도 어지럽고 그냥 움직이면 어지럽다 하고 오신 80세 남성분이신데 혈압 당뇨약을 복용 중이셨고 이석증 소견이 보여서 치료를 했지만 며칠 뒤에 어지럼증이 더 심해졌다고 병원을 다시 오셨습니다. 약을 뭐 드시는지 다시 여쭤보니까 전립선 약을 드시고 계셨고 자율신경 검사를 해보니까 누웠다가 일어설 때 특징적으로 혈압이 20 이상 떨어지는 기립성 저혈압 소견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기립 어지럼증은 꼭 일어설 때만이 아니고 다양한 상황에서도 또 발생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분은 밥만 먹으면은 식후에 속이 더부룩할 때 어지럽다고 오신 분이신데 역시 자율신경 검사를 해보니까 기립 시에 혈압이 너무나 떨어져서 검사를 중단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식후의 어지럼증도 기립성 어지럼증의 한 특징입니다. 기립 어지럼증은 약물 치료와 함께 물과 소금을 적절하게 섭취하셔야 되고 계단을 오르는 등의 하체 근력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래 서 있을 때에는 발끝으로 서거나 다리를 꼬시는 게 좋고 일어설 때에는 최대한 천천히 일어나시는 게 기립 어지럼증을 예방하는 생활 수칙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행장애성 어지럼증은 보행장애가 있을 때 뇌에서 불균형을 인식하고 어지럼증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뇌에서 척수, 말초신경, 근육까지 이어지는 신경 전달 경로 어디에 이상이 있든지 발생이 가능하고요. 크게 척추관 협착증에 의한 통증성 보행장애,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에 의한 말초신경성 보행장애, 파킨슨, 뇌수두증, 손의 위축, 척수병증 등에 의한 중추신경성 보행장애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어지럽고 양손이 저리고 걷는 게 잘 안 된다고 오신 남성분이신데 걷는 걸 보니 다리가 뻣뻣하게 걷는 경직성 보행을 보여서 경추 MRI를 촬영을 해보니까
이 경부 척수에 사과를 한 입 베어문 것만 같은 아주 심한 압박성 경부 척수병증을 보였던 경우입니다. 60세 남성분은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이 어지럽다, 걸음이 안 된다고 오셨는데 중추신경성 어지럼증을 생각을 해서 척수의 MRI를 먼저 촬영을 해봤습니다. 오른쪽 사진이시고 척수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아래에 살짝 보이는 뇌의 하단부에 이상 소견이 보여서 뇌 MRI를 추가로 촬영을 했습니다. 정상과 비교해서 확연히 작아진 소뇌와 뇌줄기 소견이 보이고 이분은 중추신경이 점점 말라가는 다발신경계 위축으로 진단이 됐던 분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치열한 일상을 사는 현대인들과 때려야 뗄 수가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인데요. 이 스트레스는 정말 모든 병의 원인으로 빠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심지어 이 어지럼증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생길 수가 있다면서요? 예, 스트레스에 의한 공황장애, 우울증, 불안증 같은 정신심리적 문제는 어지럼증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어지럼증 이후에 내재되어 있던 정신심리적 문제가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심리적 어지럼증은 전체 어지럼증 환자의 50%까지 보고가 되고 있어서 정확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어지럼증의 치료에 최근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이 평형 재훈련 치료입니다. 평형 재훈련 치료는 어지럼증 이후 뇌의 신경 회복을 도와주는 전문화된 운동법이고요. 안전하고 부작용이 없고 모든 종류의 어지럼증에 참 효과적인 치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과 질환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끝으로 원장님,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전해주시죠. 어지럼증의 원인은 다양하고 복합적입니다. 특히 말초성 어지럼증과 중추성 어지럼증은 치료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지럼증은 가장 먼저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지럼증의 예방으로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운동하시고 편두통이나 고혈압, 당뇨 등의 혈관성 위험인자를 잘 조절하신다면 어지럼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지럼증이 생기셨다면 어지럼증 전문가와 함께 좋은 해결책을 찾아보시고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어지럼증은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증상이지만 이석증과 전정신경염, 메니에르병, 또 뇌경색 등등 다양한 원인 질환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런 이상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네,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이렇게 다양하니까요.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윤희온 병원 신경과 권혁환 원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